세미나 주제는 앱 위젯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앱 위젯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앱 위젯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 앱 위젯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 위젯의 생명 주기라든지, 그 다음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브로드캐스터 리시버, 위젯, 리모트 뷰, 그런 펜딩 인텐트,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자세히 준비는 못했고요. 많은 시간이 없어서 우선 하는 데까지 먼저 이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앱 위젯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는데요. 앱 위젯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그냥 축소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홈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내장되어 있는, 그러면서 내장되어 있는 축소된 어플리케이션 뷰이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그 축소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UX적으로는 위젯이라고는 하는데,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포함되어서 뷰를 제공을 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이벤트를 받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예를 들어서 그 홈스크린 안에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뮤직앱 위젯에 대해서 이런 것이 위젯이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선 위젯에 대해서 다시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제 개발자 관점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앱 위젯은 그냥 특별한 형태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볼 수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젯과 관련된 이벤트를 인텐트 형식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결과를 어떤 특정한 연결되어 있는 특정 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현된 모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개발자 관점에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선 일반 사용자들한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설명하는 게 뭔지도 모를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뭐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냥 안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개발자 관점에서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지? 이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앱 위젯은 앱 위젯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는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상속을 받아서 구현이 되게 돼 있어요.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앱 위젯은 원래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 앱 위젯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선 그냥 개발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좀 작은 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약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와 비교를 해서 앱 위젯만의 좀 특징을 보면, 앱 위젯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시스템 인텐트를 수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젯에 관한 기본 설정값을 담고 있는 XML 리소스 경로를 포함하게 돼요. 꼭 이렇게 포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차이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기초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근데 우선은 먼저 첫 번째 거를 보시면, 앱 위젯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인포 객체.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 그대로 원래 앱 위젯은 앱 위젯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구현이 되게 된다 그랬는데,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이제 앱 위젯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술을 하는데요. 그 메타데이터로는 업데이트 주기라든지 위젯의 레이아웃 전체, 그 다음에 위젯 프로바이더 클래스에 대한 것을 이제 XML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제 앱 위젯에 대한 정보,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앱 위젯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구현을 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 클래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냥 자바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뷰 레이아웃. 이제 이 레이아웃은 이제 앱 위젯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초기 레이아웃을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XML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 다시 이제 간단히 지금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 액티비티를 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앱 위젯에 대한 설정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항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차후에 이제 뒤로 가면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앱 위젯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로 우선 알고 여기서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빈도수로 봤을 때 하게 되는 부분은 저 뷰 레이아웃 관련해서 이제 고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많고, 만약에 내가 어제 이제 메일로 봤습니다. 주요 업무 중에서 뭐 처음부터 위젯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 세 가지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고, 저 뷰 레이아웃 자체는 GUI 가이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위젯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실제로 위젯이 동작하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우리가 이제 코드에 따라 구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 그러니까 위젯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야 돼요. 어쨌든 뭐 요즘 베이직이라고 나와 있는 요 세 가지가 전부야 사실은. 요 세 가지만 알면 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어떤 뭐 다른 것들도 지식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게 되는 거는 요 세 가지만 충분하다. 뭐 설정 같은 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 설정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하는 경우도 액티비티일 뿐이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저희 업무에서 있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있지. 그치? 컨피그레이션 액티비티 다 있어. 하지만 필요 없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뭐 업무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 마이크 녹음도 돼? 예, 우선 안 된 거 같은데? 네? 해. 알았어. 물어봐. 녹음은 테스트 했을 때 녹음이 되긴 됐거든요. 근데 음질이 별로 안 안 되겠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심한 말 하면 안 되겠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선 위에서 이제 세 가지 필요한 기본 요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코딩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구현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 먼저 그 이제 디벨로퍼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매니페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앱 위젯에 대한. 그러니까 앱 위젯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정해야 하는 건데, 자, 아래 여기를 살펴보면 우선 리시버. 자, 이 리시버는 아까 전에 처음에 잠깐 설명했듯이 이 앱 위젯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에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리시버의 종류라, 그러니까 리시버를 상속받는다 그랬잖아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 리시버를 이렇게 색으로 이렇게 정해준 거고, 이 리시버는 인텐트 필터, 뭐 액션,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런 태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밑에 이제 자세히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매니페스트 앱 선언하기에서 자, 우선 리시버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우선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이기 때문에 이제 리시버 이 엘리먼트에 이 네임을 이제 기술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그젠플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으로 인텐트 필터, 이 인텐트 필터랑 액션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선 이 인텐트 필터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는 꼭 이 액션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위젯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액션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액션.
액션 중에서 앱 위젯 업데이트 이 액션을 명시적으로 이제 제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쪽 이 애트리뷰트는요. 그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액션 위젯 업데이트를 받는다는 거. 예. 이거를 지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이 업데이트를 그 앱 위젯이 주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메타데이터 엘리먼트는 예, 이제 아까 처음에 구성 요소 3개 중에서 인포가 있었잖아요. 먼저 앱 이제 프로바이더 인포, 이 인포에 대한 예, 리소스 위치 정보를 예,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니페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앱 위젯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예, 인텐트 필터 내에 액션을 예, 명시적으로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위치, 인포에 대한 리소스 위치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텐트가 뭔지 아니면 인텐트 필터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기보다는 인텐트는 한마디로 그냥 이제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아서 모르면. 그래서 우선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예, 우선 매니페스트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졸지 말고 저게 많은 얘기라고 하시죠.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는 곳에다가 저 앱 위젯 언더바 업데이트라는 이벤트를 던져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앱 위젯 프로바이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예, 요 업데이트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이제 주기적으로 위젯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명시를 안 해주면 업데이트를 리시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인텐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텐트가 한마디로 메시지라고 하는데 메시지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메시지 세 개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셋이서 통신하는데 이제 같이 통신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인텐트 필터는 이제 그러니까 수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시지를 받는 놈. 그리고 이제 인텐트 샌더, 그러니까는 인텐트를 보내는 놈이 있어요. 샌드하는 놈이 있고, 그게 이제 송신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인텐트를 발신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송신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서 인텐트를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텐트 이 필터 엘리먼트 있는 부분을 예, 수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윤성님, 제가 이상하게 설명하면 꼭 바로 잡아주세요. 아직 개념을 하루 만에 해서 잘 몰라서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제 이 XML,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은 처음 이제 우리 소스를 보시면, 이제 소스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루트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XML이. 그래서 이 XML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인포 메타데이터를 예,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 앱 위에서 지금 보시면 매니페스트에서 이 리소스 위치를 정의를 해줬잖아요. 위젯 인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래서 방금 위에서 봤듯이 리소스 XML 폴더 이 내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인포를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 프로바이더 인포 XML은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는 이 엘리먼트를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고요. 이 프로바이더 인포에서는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했듯이 메타데이터들 width라든지 height라든지 그다음에 주기적이 얼마 주기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뷰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니셜 레이아웃이라든지 컨피규어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설정 액티비티 아까 설명 드렸을 때 이 설정 액티비티라든지 리사이즈 모드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이 데이터 원래 인포에 대한 어떻게 구성할 것인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저 리사이즈 모드나 프리뷰 이미지라는 속성이 예. 없었어요. 예, 지금 프리뷰 이미지는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 11, 그러니까
레벨 11 이상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 리사이즈 모드는 제가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못 봤습니다. 지금. 리사이즈 모드는 안드로이드 허니콤 3.1로 올라가면서 그럼 12인가요?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문서에서는요, 이 프리뷰 이미지는 나오고요, 뒤에. 뒷부분에 나오고요. 아직 리사이즈 모드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실제 디바이스는 아마 지금 이제 저기 모토로라 줌 정도 빼고는 아마 없을 거고, 이제 여기서 내가 왜 리사이즈 얘기를 했냐면, 이 리사이즈는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위젯이라는 것 자체가 홈 런처 프로그램하고 되게 연관이 되게 밀접한 놈이에요. 홈에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런처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홈에서 그냥 돌고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되게 해주는 역할이 많은데, 어쨌든 위젯이 걔랑 이제 되게 밀접한, 거기서 돌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S사의 어떤 그 단말기에는 알다시피 터치 위즈라는 거 알죠? 예. 그 터치 위즈 런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사실은 여기서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위젯이 리사이즈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위젯을 만들면 그냥 그 런처를 통해서 또 리사이즈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젯을 만들 때 뭐 사이즈가 예를 들어 4-1, 뭐 4-2, 4-3을 만든다 치면 그 세 가지를 만들어주고 사이즈에 따라서 알아서 걔가 바꿔주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만들겠네. 레이아웃을, UI 레이아웃을. 그게 그 홈 런처가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허니콤 태블릿이긴 하지만 버전이 올라오면서 리사이즈 모드나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서 이제 아마 뭐 내 추측이지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빠지던지 아니면 좀 바뀌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충돌이 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엔 제공 안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 제공하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안 되다가 그걸 이제 뭐 자기네가 따로 구현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3.1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근데 기능이 얼마나 막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위젯 레이아웃 만드는 게 되게 일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젯의 크기별로. 원래 그럼 큰 거 하나 정해놓고 그냥 오토 리사이징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일로 생각하면 돼요, 화면을. 타일이면은 뭐 내가 몇 개 타일을 쓸 건지 거기에 따라서 뭐 2x2, 뭐 4-1, 뭐 4-4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걔가 지원하는 위젯의 사이즈를 우리가 각각 다 그렇게 요구사항에 따라 거기에 따른 레이아웃을 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사이즈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알아서 바꿔주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알아서 바꿔줘야 될 때도 있고 안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바꿔줘야 될 때도 있고, 우리라는 거는 우리 코드에서 찾아야 될 때도 있고. 그 범위는 뭐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GUI 가이드에 따라 GUI 가이드가 예를 들어 얘 위젯은 하나만 있어라 그러면은 사이즈 하나만 만들지만 뭐 얘는 이제 뭐 한 두세 개, 그러니까 뭐 4-1, 4-3 근데 그 뭐 4-1을 똑같은 걸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4-3에는 막 내용이 막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고 막 레이아웃이 바뀌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뿌려라. 그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쨌든 여기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이 리사이즈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다시 설명을 들어가면 여기서 우선 살펴보시면 최소 넓이, 위스, 하이트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294 dp, 뭐 C12 dp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식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한 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 스크린을 기준으로 해서 한 셀을 74 dp를 뭐라고 픽셀은 아닌 거죠. 픽셀하고 무관한 값이.
이거 용어종이 앞에 있었었는데. 다음 주 히트가 얘기해 줄 밀도 독립적 픽셀이라고 하는데, 되게 근데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겠고요. 해상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값이에요. 294 dp라고 하면 조그만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그만큼 알아서 그냥 무조건 알아서 사이즈가 많으니까 큰 화면이면은 만약에 저 294라는 게 거의 화면을 가로를 꽉 채우는 거거든. 그러면은 QVGA 단말은 240320이고 WVGA 단말은 480-800이면 480하고 240하고 틀리잖아. 2배 차이 나잖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똑같이 보여요? 거의 똑같다고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오죠. 하지만 거의 그거에 무관하게 할 수 있게 그려주는 게 DP고. 근데 이제 이 단위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시스템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우선 그래서 한 셀에 74dp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셀에 74dp인데 마진 값으로 2를 이렇게 이 마진 값에 2를 이렇게 염두를 둬서 전체적으로 지금 72dp 그러니까는 4 곱하기 1 그러니까 4셀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294 72 d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4 곱하기 예를 들어 4셀이다 하면 4를 곱하면 29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셀 수가 그 다음에 셀 수가 하나라 그러면 74에서 마이너스 2에서 72 dp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4 곱하기 1 셀의 크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젯의 처음 초기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윤성님 위젯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최소 이런 값을 정해놓는데 이제 크기가 도중에 이렇게 사용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나요? 이렇게 뭐 원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는 빅사이즈 모드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바뀌겠지. 그러니까 저거는 인 위스 하이트는 위젯이 처음 홈스크린에 등록될 때의 사이즈야. 이제 가변적으로 변할 수는 안에서도 코딩으로도 변할 수 있고 다시 코딩으로 XML에서 다시 코딩으로 바꿀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처음에 위젯이라는 거는 홈스크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 사이즈가 저 사이즈라는 거지. 리사이즈 지원 안 하면 그냥 저 사이즈가 계속 가는 거고 리사이즈 지원이 되면 뭐 지원되는 대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업데이트 주기. 그래서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루마다 해주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 주기에 대해서는 밑에서 또 잠깐 나와 있는데요. 업데이트 주기를 자주 해주면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되지도 않아. 저걸 그냥 영어로 놓고 써. 영어로 놓고 쓰는 경우는 이제 다른 식으로 알람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보통은 원할 때 해주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예있지만 하루라고 저렇게 값이 들어가 있지만 보통은 영어로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업데이트를 시키게끔 한다는 거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래서 뒤에 잠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업데이트 주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앞에 처음에 이 윗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제 액션 앱 위젯 업데이트 이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인텐트를. 근데 이 인텐트가 생성되는 이 주기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 설정 주기를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는 on 업데이트라는 이제 메서드가 불리게 되는데 리셉을 받아서 자동으로 불리게 되는데 요 주기가 그러니까 요걸로 하루 주기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전에 잠깐 윤성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이런 식으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해줄 수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레이아웃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고 이 컨피규어는 아까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잠깐 이거 설정 액티비티, 설정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 이제 리사이즈 모드, 그리고 이제 이 프리뷰 모드는 이 앱, 그러니까 레이아웃 그러니까 앱 레벨 11 이상부터 이제 제공되는 허니컴에서 제공되는 이제 프리뷰를 잠깐 이렇게 프리뷰 이미지 쪽에다가 프리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들어볼 이 프리뷰인데 이 프리뷰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뷰가 되게끔. 프리뷰가 뭔데? 미리 보기. 그 미리 보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솔직히 그 구현된 거를 못 봤는데요. 우선 이제 문서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아이콘 부분 있잖아요. 그거 대신 우선 먼저
프리뷰가 잠깐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짐작한 거는 그냥 이 프리뷰가 이걸 설정 안 해놓으면 그냥 디폴트 아이콘, 그러니까 원래 아이콘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대돼서 그냥 프리뷰가 없으면 그냥 아이콘이 확대돼서 그냥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아이콘 이런 부분에 모르는 거는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네, 해보고 알려줘. 저게 뭐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아주 기본적인 코드에다가 허니콤에서 프리뷰 이미지 아무거나 아저씨가 듣고 싶은 사진 넣고 하면 확인할 수 있거든? 응? 네, 확인해서 오늘 내로 알려줘. 네, 뭐 알겠습니다. 메뉴 시켜. 자, 그리고 네, 우선은 네, 이제 프로바이더 인포 XML 이 메타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앱 위젯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네, 이것들은 이제 위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네, 내용들입니다. 뭐 안드로이드 3.0에서 제공된다는 거, 리사이즈는 3.1에서 제공된다는 거,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겁니다. 앱 위젯에 대한 레이아웃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 레이아웃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XML로 그냥 어떻게 보일 건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리모트 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이 리모트 뷰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이제 원래 알고 있다는 거 전제하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 그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앱 위젯에서는 GUI에 대해서 이제 그릴 때 리모트 뷰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사용을 해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앱 위젯 프로바이더 우선은 앱 위젯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내에 인베디드 돼서,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홈스크린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인베디드 돼서 이렇게 동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실제 어플리케이션과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서 우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앱 위젯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화면상에 우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앱 위젯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화면에 그리도록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호스트를 통해서 그리게 되고, 그때 사용되는 이제 클래스가 리모트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리모트 뷰는 근데 이제 실제 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뷰를 상속받는 클래스도 아니에요. 리모트 뷰는. 근데 이제 단지 리모트 뷰는 우선 뷰를 보여주기 위해서 뷰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앱 위젯이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뷰를 만들어서 그냥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뷰는 근데 이게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뷰는 자신이 생성된 스레드에서만 조작이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앱 위젯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앱 위젯 프로바이더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앱 위젯은 그냥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뷰를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리모트라는 글자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이런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이기 때문에 온 리시브 뭐 API가 종료되는 순간에 이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생명 주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명 주기가 끝나면 자신이 생성한 뷰를 뭐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그냥 그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이 리모트 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자신이 직접 이제 필요한 뷰를 만드는 대신에 만들고 싶은 뷰에 대한 이제 설계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거를 이제 리모트 뷰를 이렇게 만들고, 그 리모트 뷰를 이제 리모트 뷰라는 형식으로 다른 식으로 전달을 해서 이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방금 설명드렸던 점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서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뷰는 그러니까 스레드 안에서만 작성돼서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앱 위젯은
한마디로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이기 때문에, 예, 이제 뷰를 그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제 제한으로 뷰에 대한 어떤 설계도라는 개념을 가진 이제 리모트 뷰를 통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게 돼서, 리모트 뷰를 통해서, 예, 원격으로 이렇게 뷰를 그리게 된다는 거. 라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레이아웃은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리모트 뷰를 통해서, 예,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 밑에는 이 리모트 뷰는, 예, 제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든지 리니어 레이아웃, 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예, 거기에 따른 이제 클래스는 이 정도로까지만, 예, 지원 안 해줍니다. 이 이상 다른 위젯들은 지원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3.0에서는 이제 컬렉션이라는 걸 해줘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 뭐 텍스트 리스트라든지 뭐, 그러니까 리스트 텍스트인가? 그러니까, 네, 리스트 뷰 이런 것들 여기서 없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됐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리모트 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속성이나 이런 것 레이아웃까지만 지원된다는 거, 클래스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시면 예, XML로, 예, 이런 식으로 이 속성을, 그러니까 이 클래스들을 사용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자세한 건 다시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앱 위젯,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예, 앱 위젯, 네, 앱 위젯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이제, 예,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앱 위젯 프로바이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코딩을 해주게 되는데요. 구현을 해주게 되는데, 우선은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이기 때문에 on 업데이트, on 딜리트, 뭐 on 이네이블, on 디세이블, 예, on 리시브라는 이제 콜백 멤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앱 위젯이 생성될 때, 그 다음 소멸될 때, 삭제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무언가를 다들 죄송합니다. 지금 가루가 한 장 빠져서, 예,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콜백 함수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on 업데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우선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앱 위젯 업데이트를 명시적으로 설정해줘야 된다. 설정해주고 위에서 이제 프로바이더 인포에서 이제 주기를 설정해주면 그 주기 때 이제 on 업데이트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됩니다. 리시버가 받게 되고, 리시버가 이제 on 업데이트 이 부분을 이제 콜백 함수가 불리게 되면 이 업데이트에서, 예, 이제 실제적으로 앱 위젯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앱 위젯 이제 설정 액티비티를 준 경우에는, 예, 이게 on 업데이트가 바로 실행은 안 됩니다. 설정이 다 끝난 다음에, 예,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를 갱신하게 되는 거고요. 끝나고 뭐 와요? 딜리트는 언제 호출돼요? 우선 이제 지금 설명을 이제 하나씩 드리면요. 이제 on 딜리티드는 앱 위젯이 호스트로부터 이렇게 삭제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on 딜리티드는 앱 위젯으로부터 딜리트 될 때마다, 예, every time, 그러니까 딜리트 될 때마다 이게 호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앱 위젯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이렇게 삭제할 때마다 이게 불리고요. 대신 이제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삭제될 때마다, 이거는 업데이트가 이제 위젯에 호출될 때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이제 불릴 때마다, 주기적으로 불릴 때마다고, 그 다음 on enable은 앱 위젯 인스턴스가 최초로 생성될 때 한 번. 그러니까는 위젯을 이제 여러 개 생성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등록할 때는 처음 등록한 놈일 때만
이제 on enable이 이제 호출되게 되고요. on disable은 마지막 놈이 이제 제거될 때, 인스턴스가 제거될 때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 번씩만, 처음 한 번, 끝에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매번 지워줄 때마다, 생성하는 다음 지워줄 때마다, 그 다음에 이 on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해서 굴릴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 인텐트를 수신할 때마다, 그리고 on receive는 이제 위 각각의 이런 메소드들 있잖아요. 메소드를 이전에 먼저 호출이 됩니다, 항상. 이 on receive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여기서도 이 문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앱 위젯에서는 가장 중요한, 콜백이 on 업데이트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건 이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한 종류이면서도, 특별한 그런 그러니까,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위젯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수화된 업데이트, 그러니까 특수화된 그 위젯이라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on 업데이트가 중요한 거고요. 이 on 업데이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뭐 얼마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것이라든지, 아니 업데이트 때 뭐 서비스를 어떻게 구동하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 구현하는 것들을 오버라이드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앱 위젯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콜백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정도로 알고 계시고, 이 콜백 함수가 on 업데이트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마다 이렇게 불리는 거라는 거, 이건 삭제될 때마다 불리는 거, on delete는 이거 처음 생성될 때, 그다음 마지막 소멸될 때, 그다음 on receive는 항상 이것들 불리기 전에 먼저 거쳐가서 이제 불린다는 거. 근데 이제 뭐 같은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해주기 위해서는 on receive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서비스를 먼저 구동해서 주기적으로 뭐 업데이트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따로 별도로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on 업데이트가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안에서 구현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예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예제는 앱 위젯에서 우리가 윤성님이 이제 과제 내준 거에서 연관된 건데요. 위젯을 클릭했을 때 액티비티가 런치하는 이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소스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on 업데이트에서 포문을 돌려서 앱 위젯에 대한 아이디를 얻어오면서 그 해당 아이디에 대한 앱 위젯을 클릭을 했을 때 액티비티를 실행해서 화면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코드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선 이 부분에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펜딩 인텐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를 런치하기 위해서 우선 펜딩 인텐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펜딩 인텐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한글 원래 이제 번역 문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게르된 인텐트라고 하는데, 게르된 인텐트 용어보다는 그냥 위임된 인텐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깐 인텐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뭐 커뮤니케이션 기본 요소 중에 뭐 메시지, 송신자, 수신자로 나타냈을 때 인텐트는 그중에 메시지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이제 실행하거나 뭐 할 때 거기다 이렇게 실어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이제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게 인텐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펜딩 인텐트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인텐트는 처음에 그냥 내가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제가 돈을 인출한다 그러면 인텐트는 내가 그냥 돈을 인출하겠다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냥 내가 직접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제 인출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직접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통장 인출을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펜딩 인텐트는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친구한테 나 대신 나 대신 뭔가를 이제 대신 보내달라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친구에게 은행 통장에서 돈을 대신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뽑을 돈의 액수를 알려주는 거는 인텐트고, 그러니까 돈에 얼마 뽑아주라는 거는 인텐트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내 카드를 빌려주면서 이제 이 카드를 빌려줄 테니까 얼마를 대신 뽑아주라 하는 거 이제 친구한테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스탠딩 인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를 그냥 뭐 대신 뭘 해주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떤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그런 거를 이제 펜딩 인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메시지긴 메시지인데 다른 객체나 다른 것들에게 위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펜딩 인텐트를 만약에 사용할 때는 가장 좀 주의할 점이 우선 이제 권한입니다. 권한.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방금 예를 들었듯이 내가 돈을 친구한테 뽑아달라 그랬어요. 이게 카드를 주면서. 근데 이 카드를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퍼미션 같은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펜딩 인텐트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펜딩 인텐트나 인텐트적인 부분에 할 때 자세히 이렇게 다루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펜딩 인텐트는 우선 거기에 이제 다양한 플래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플래그들에 대한 것들은 우선 여기서는 이제 펜딩 인텐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그냥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플래그 언더바 캔슬 언더바 커런트 나 아니면 플래그 언더바 노 언더바 크리에이트 아니면 플래그 원샷 플래그 업데이트 커런트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냥 캔슬 커런트 이런 플래그들은 그러니까 플래그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이전에 생성한 펜딩 인텐트를 취소하고 새롭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래그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친구에게 예전에 빌려준 카드를 정지시킨 다음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인텐트가 이렇게 필요할 때 새로운 걸 다시 위임하고 싶을 때는 그런 플래그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현재 펜딩 인텐트를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제 내가 빌려준 카드 당장 가져오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카드를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플래그들도 존재를 하고, 아니면 내가 한 번밖에 딱 일회용 카드도 줄 수가 있잖아요.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되는 카드도 친구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샷 플래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펜딩 인텐트에 위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 번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권한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플래그들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 정도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미 생성된 펜딩 인텐트가 존재하면 해당 인텐트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변경하는 건 업데이트 커런트.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 친구에게 우선 전화를 해서요 인출할 돈의 액수를 그냥 바꾸는 거죠. 인텐트 내용만.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만 바꾸는 거. 원래 아까 이제 인텐트가 이제 얼마 액수를 한다는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플래그들도 제공해준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펜딩 인텐트를 정의하면 그냥 위임된 인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펜딩 인텐트라는 것들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화면 상단에 위치한 안드로이드에서 화면 상단에 노티피케이션 바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상호작용할 때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많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음악이 바로 구현되게 이렇게 실행되게 한다던가. 윤성님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윤성님 포토레이 어떻게 했을 때도 다운로드 따로 했을 때 위에 어플리케이션 바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도 펜딩 인텐트 같은 개념 그걸로 사용하는 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펜딩 인텐트를 그냥 잘 사용을 하면 다른 컴포넌트랑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 좀 더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정확히 뭐뭐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은행에서 뽑아달라고 하지만 돈의 액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메시지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근데 이제 이런 펜딩 인텐트를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 이거 펜딩 인텐트에 대해서 우선 액티비티를 얻어오고요. 이 액티비티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거는 이제 버튼 클릭했을 때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액티비티를 보여주게 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코드 그냥 우선은 기본적으로 숙제 잠깐 해보셨으면 이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홈을 돌리면서 그 해당 아이디를 얻어오고 이 아이디에 대한 액티비티를 얻어오고 이 액티비티를 펜딩 인텐트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액티비티를 딱 보여준다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딱 클릭했을 때 앱을 클릭하면은 그 앱을 클릭하면 그 액티비티를 보여준다는 것이 이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 궁금하신 점 우선은 내용이 아직 절반도 안 갔지. 예, 지금 근데 뒤에 부분 지금 3.1, 3.0 부분은 솔직히 이제 빨리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가 있고 어떤 게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소스가 되게 긴데 뭐 이거는 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저거는 이제 이 밑에 거 이제 앱 위젯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수신하는 부분을 보시면 앱 위젯 프로바이더는 이제 앱 위젯 프로바이더에서 이 클래스에서 그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하고자 한다면 아래 부분 이제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뭐 온 리시브들을 오버라이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 인텐트가 이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삭제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삭제됐을 때 이 인텐트를 수신하면 on deleted가 폴백 함수가 불리겠죠. 그리고 enable, disable 이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관련된 인텐트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이제 제어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앱 위젯 컨피그레이션 액티비티 생성은 그러니까는 이제 온 업데이트 그냥 앱 위젯을 생성을 하면 온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이제 바로 불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외 처리로 불리지 않은 경우를 설명할 때 컨피그레이션 액티비티 이를 이제 생성을 했을 때는 우선은 위젯에 대한 설정을 다 해야지만 업데이트가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설정할 때 이제 설정할 때는 이제 액티비티에 대한 액티비티에서 인텐트 필터로 앱 위젯 컨피그레이션 요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정 액티비티를 이게 구성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XML 앞에서 설명했던 프로바이더 인포 XML에서는 XML 파일에서는 요 컨피겨라는 애트리뷰트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추가된다는 거예요.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설정 액티비티를 구성해서 위젯에 대한 설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부분이 추가가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제 그 주의하는 점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이제 이 액티비티가 전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를 가질 때 전체 이름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우선 설정 액티비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하는 거냐. 이 위젯에서 따로 액티비티를 둬서 이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패키지의 영역, 이 패키지 말고 다른 패키지의 영역 안에서 레퍼런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사용되면 그냥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풀네임이 아니라 전체 영역까지 풀네임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만 사용하게 되겠지만 이게 다른 데에서도 레퍼런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이름을 사용해 준다는 거. 꼭 전체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같은 그 동일한 패키지가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서도 레퍼런스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전체 플레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라는 거를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이게 항상 밖에서 창조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나요? 노티스 해가지고, 비커우즈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영역에서 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풀 네임을 써줘야 된다. 풀 네임 스페이스를 줘야 된다. 여기서 풀 네임 스페이스라는 게 어떤 거야? 그 네임, 여기서 말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뭐지? 이름을 길게 쓰고, 짧게 쓰는 건데, 그 이름이 뭐야? 저 이제에서 APP 위젯 프로바이더 저 XML 저기에 보면은 거기서 풀 네임 스페이스가 아니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그젠플 앱 이제 컨피규어 이런 것만 이렇게 했었을 때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써주는 거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궁금한데 무조건 그러면 그 패키지 밖에서 그냥 레퍼런스 안에서 레퍼런스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 그냥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뭐 내가 해석을 해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이글 프론트 프롬 아웃사이드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래 외부에서 왜냐면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실질적으로 이 컨피규어 액티비티를 접근하는 건데 그게 뭐 다른 리시버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 나도 잘은 모르겠어. 나도 이런 내용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이제 얘기했듯이 우선은 꼭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액티비티를 우선 호출을 하면 이제 설정된 값에 대해서 항상 결과를 리턴해야 된다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설정된 항상 결과를 리턴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onUpdate 메서드가 항상 이제 앱 위젯이 생성돼서 호출되지는 않는다는 거. 왜냐면 이제 설정된 다음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게 onUpdate가 불릴 거라는 거에 대한 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래는 앱 위젯 최초 생성된 다음에 업데이트 주기 때 onUpdate가 불리게 되어 있는데 설정 액티비티라면 우선 onUpdate가 안 불리잖아요. 우선 안 불리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풀백 함수가.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이제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액티비티를 사용해주면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정 액티비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니까 설정 액티비티를 설정을 안 하면 그냥 바로 그냥 onUpdate가 불려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설정 액티비티 설정해주면 onUpdate가 안 불리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이제 설정 액티비티 안에서 onUpdate 호출하는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정 액티비티가 이해가 그러니까는 제가 솔직히 설정 액티비티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위젯에 대해서 구성되기 전에 이제 액티비티가 뜰 거고요. 설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 위젯은 크기 여기서도 크기랑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위젯에 대한 그 설정 값들을 이렇게 제가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위젯에 대한 것들을 설정 값들을 여기서 다시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세팅, 위젯 세팅 중요한 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박재님이. 그 업데이트를 예를 들어 너는 그 앱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1시간마다 할 수도 있고 1시간, 3시간, 12시간 아니면 안 하게 한 번만 업데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설정들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나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설정에 대한 크기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크기를 변경하는 걸 모르겠네. 3.1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크기를 변경한다라는 거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S사 단말에만 한정적이긴 하지만 위젯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자기가 바꿀 수 네. 있는 게 보이거든? 아, 그래서 거기서 조금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3.1에서 얘네가 이제 표준적으로 이 사이즈를 제공해주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 나도 그건 모르겠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설정 값에 두고, 그거를 뭐 읽어드려서 업데이트할 때 그 값을 가지고 할지. 어쨌든 그런 모든 설정 값들을 넣어주는 거고, 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무조건 이게 필요 아니야. 아, 설정 액티비티를 정해줘도 먼저 그건 우리가 해주기 나름이야. 아, 저는 무조건 먼저 이렇게 딱 떠서 설정해줘야지 근데 앱이 돌아간 줄 알았거든요. 하면은 위젯을 등록하는 순간에 딱 뜨거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왜냐면 디폴트 설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아,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냥 위젯은 도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위젯을 뭔가 선택을 하면, 뭐 화면이 뜨고 거기에서 뭐 설정 메뉴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설정 액티비티로부터 앱 위젯을 업데이팅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이 절차 그러니까 그 절차입니다. 그냥 절차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요약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설정 액티비티를 통해서 앱 위젯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잠깐만. 예. 계속 내려봐.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빠질 거예요. 저기 여기까지만 해.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요거 여기까지? 정도만 설명하고 끝내자. 시간이 네, 제가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버벅거려서 우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는 이제 액티비티를 런치했던 인텐트로부터 앱 위젯 아이디를 먼저 얻어야 되고요. 그냥 아이디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런치된 인텐트로부터 앱 위젯 아이디를 얻고 두 번째로는 앱 위젯 컨피그레이션을 우선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요. 앱 위젯에서 실행을 하고 그냥 아이디를 알았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완료될 때, 컴플리트 될 때 이 get 인스턴스를 이거를 호출을 해서 get 인스턴스로 호출을 해서 앱 위젯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우선 얻어요. 앱 위젯 매니저의 인스턴스를 얻은 다음에 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그 업데이트 앱 위젯을 호출해서 리모트 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앱 위젯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해는 가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턴 인텐트를 생성을 하고 그 결과값 설정하고 액티비티를 종료시키고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액티비티 런치할 아이디 얻어오고 이 아이디에 대해서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 위젯을 설정 액티비티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 액티비티 설정을 다 끝난 다음에 종료될 때 인스턴스를 얻어와요. 앱 매니저에 대한. 그 다음 이 앱 매니저에 대한 업데이트 앱 위젯을 호출을 한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리모트 뷰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텐트를 종료하면서 결과값도 저장하고 리턴 인텐트를 날린다는 거. 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팁으로 이제 잠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설정 액티비티가 처음 시작될 때 그냥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우선 이거를 설정하라는 거. 리저트 캔슬로. 그러니까는 설정하는 도중에 이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취소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디폴트 값으로 먼저 이걸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을 바꾸던지 하던가 하라는 이런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원래 이제 3.0부터 제공하는 건데 뭐 아까 방금 잠깐 언급드렸던 퓨리뷰라는 거 아니면 컬렉션에서 이전에는 이 리모트 뷰에서는 몇 개 이렇게 안 해줬던 게 이제 리스트 뷰라든지 그리드 뷰, 스택 뷰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하느라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무슨 나는 뭐 전체적인 이 플로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아까도 웹 위젯 앱 위젯 개발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기본적인 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많이 했던 거였고, 지금 이제 아래 오늘 원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좀 유치분이 서머라이징을 해서 좀 문서화를 시켜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뷰 이미지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뭐 여기도 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허니콤 태블릿으로 올라가면 3.0으로 올라가면서 미드 피처들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네, 이거 새로 추가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다.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도 좋고, 어쨌든 정리를 하고, 가급적인 샘플을 좀, 예제를 좀 분석을 하는 게 넣어두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문서를 작성을 해서 다음 주 기준까지 전체 메일로 우리한테 뿌리는 걸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데 보니까 원래 여기는 이 전까지는 자료가 되게 많았는데 우선 네, 허니콤 자료는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웹상에서 뒤져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